반가워. 윤리사상 포스텝 문제풀이 오늘 개강할 건데 이제 진짜 포스텝부터가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개념이 전범위를 A to G 내가 모르는 학자들을 만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심기일전이 거기다 살을 붙이는 과정이었던 거지. 말 그대로 내가 개념에서 알던 거를 학자별 공통점, 차이점 정리하면서 벤 다이어그램 순서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심기일전 컬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포스텝은 진짜 실전에서 내가 이 학자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적나라하게 숫자로 마주치는 그런 컬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를 지금까지 사회탐구에서 유명한 강사로 만들어준 대표 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는 오늘 딱 들어보면 아, 이거 엄청 타이트하고 그렇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은 방대한 정보량이 들어가면서 되게 효율적으로 내가 취약했던 약점들을 딱 한눈에 보여주는 컬이가 포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우리는 사실은 지난 심기일전 끝나고 이 포스텝 전까지 현강 기준 한 달 정도 휴강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나에게는 휴강이었지만 너희에게는 내신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심기일전을 시작했는데 끝내지 못했거나 심기를 해야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일단 개념을 들었다는 걸 전제로 포스텝을 듣는 거는 무리는 없을 거야. 다만 오늘 들어보고 와, 내가 빈틈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개념을 까먹고 내가 이 주제가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포스텝의 복습 강좌로 심기일전 가져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꼭 심기를 완강해야지만 포스텝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포스텝은 한 주제별로 150개에서 180개의 선지를 OX 테스트처럼 쫙 시간 내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1컷 정도의 실력이면 이번 주제를 마이너스 몇 개로 막아야 된다의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내가 혹시 개념을 까먹어서 이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심기를 놓쳐서 이게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건지 기준점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 점수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내신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나는 심기를 잘 못 들은 상태에서 포스텝은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왔다 이런 생각이라면 일단 포스텝을 시작을 해. 그래야 내가 이걸 얼마큼 내가 이걸 보완해야 되는지, 사탐에서 어느 정도 빵꾸가 나 있는지 적나라한 내 실력을 알고서 대응이 가능해.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내가 개념 얼마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뭐 내가 윤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성적 말고는 모를 수가 있단 말이지. 자, 6월 모의고사를 지난 후에 우리가 7월 달에 개강을 하니까 6월 얘기를 좀 해보면 엄청 어려운 6월 모의고사가 있었어. 근데 이제 사실 6월 모의고사가 어떤 성향이 나타났냐면 우리는 이미 예측을 했어. 개강할 때부터 얘기했어. 작년 윤사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면서 2등급이 증발했다. 그래서 만점자가 11%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실패하면서 표점도 무너지고 윤사라는 과목의 출제 신뢰도가 좀 무너진 상태에서 이 평가원이 윤사의 출제 신뢰도의 파악을 위해서 윤사 난이도를 대폭 높일 거다. 왜? 작년에 만점자가 이렇게 속출했으니까 올해는 2등급이 증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2년 연속 발생하면 이 과목은 망하거든.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게 나올 거다 했는데 그 예측 그대로 6월 달에 어렵게 나왔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어렵기는 했지만 2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정답 이 등급 컷이 나왔고, 그래서 처음 점수 보고 놀랐지만 사실 26점만 맞아도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출제됐고, 만점 기준 표점이 70점대 후반이 나옴으로써 사회탐구, 과학탐구 통틀어 표점 1등을 우리 윤사가 차지하게 되는, 물리보다도 더 표점이 높았다, 뭐 화학보다도 표점이 높았다. 그러다 보니 만점을 받았을 때 보상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사실 난 그렇게 생각해. 풀 때 어려운 건 진짜 막 고생은 하지만 실수 하나에 등급이 좌우되지 않고 다 맞았을 때 보상이 너무 달콤하고, 하나 틀려도 표점이 꽤 높게 나올 수 있는, 표점 100분이 뭐 변환 표준 다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태생적으로 올해 시작할 때부터 윤사라는 과목은 어렵게 나오기로 예상된 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월에 어렵게 나왔어? 나는 9월에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절대 만점자가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숙명을 가지고 올해 출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럼 이제 어렵게 나올 것을 감안하고서 공부하는 방법은 낯선 선지를 대비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너희가 평가원 교수님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어렵게 내고 싶은데 평가원 교수님들이 무제한 어렵게 질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 교육과정 이탈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안 돼. 교과서에 있거나 적어도 연계교재에 예고된 거 안에서 어렵게 내야
이게 교육과정 이탈이라는 비판을 안 받아. 이거 교육과정에 안 가르친 건데 왜 수능에 냈냐라는 비판을 내부적 외부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고한 거 안에서 어렵게 내야 돼. 그런데 다행히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선지들이 꽤 좋은 게 많고 거기는 선지를 선생님이 다 선지화 해가지고 OX 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Q&A 게시판에 제일 질문 많이 나오거나 애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 원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셀렉트해서 만든 게 바로 포스텍 교재야. 포스텍 교재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현강 또는 인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 중에 하나다. 왜? 이걸 너희가 만들려면 시간이 100시간, 200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만들어 준 거잖아. 이게 이것만 여러 번 반복해서 학습하면 너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다 여러 번 보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내용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지. 선생님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못 풀었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특 수완에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나올 선지가 무엇인지를 예고하는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문제만 풀고 채점하고 정답 해설만 보는 것만으로는 너희가 정말 이걸 흡수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그 수특 수완 중에 진짜 평가원이 좋아하고 평가원이 출제하려고 예고한 걸 내가 너희한테 여기서 다 다뤄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올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다음 기출까지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하면 되고 만에 하나 내가 수특 수완을 부득이 못 풀었다 라는 상황에서 이 포스텝을 시작했는데 포스텝에서 올해 수특 수완 선지를 내가 너무 많이 틀려. 그러면 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원문을 가서 원문 문제를 풀어보기를 권유할게. 왜냐면 내가 올해 수능 특강 57쪽에 있는 선지를 틀렸어. 근데 이 선지가 너무 어려워. 그럼 수능 특강 원문에 가면 그 선지의 완전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면 오히려 더 잘 풀리고 집중도 잘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거야. 내가 지금까지 강사하면서 포스텝은 너희 선배들이 진짜 포스텝은 너무 좋다. 이거는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차라리 이 포스텝에 있는 본교재에 있는 선지를 너희가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는 세트가 본교재에 하나 더 있고 그러니까 수업 중에 같이 풀고 거기다 해설도 적을 거거든. 그리고 나서 깨끗한 복습 선지가 한 번 더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풀어보고 또 여기 없는 선지로 내가 이 주제를 정말 100% 이해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워크북 교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거는 생륜이긴 한데 윤사는 녹색으로 해서 본교재랑 워크북 교재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워크북은 본교재에 없었던 선지 중에 좀 어려운 선지 그런 선지들로 실력 테스트하는 그런 교재라고 생각하면 돼. 자, 오케이. OT가 좀 있었고 자, 일단 포스텝 수강 시작 응원해. 남은 시간 충분히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고3 기준 지금까지 내신이랑 뭐 때문에 제대로 수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 건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부터 경쟁이 많이 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고 그 전까지는 애들이 너희도 그러잖아. 고3이면 내신 때문에 1학기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것 같아도 메인을 수능에 두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 재수 N수라면 기본적으로 현역들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치고 올라오지 못하다가 9월 모의고사 때는 현역들도 많이 치고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 현역들이 여름에 이렇게 치고 가는 것에 재수생들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줘야지 재수생들이 내가 6월까지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서 잠깐 긴장을 풀다가 9월에 역전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면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뭐. 선생님 제가 남은 기간 해서 될까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인생 길게 봐서 D-120일이 아니라 340일 정도로 360일을 더해가지고 이제 390일 정도로 해가지고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내가 늘 하는 말이야.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고. 올해 이 스트레스를 힘들다고 올해 수능을 이겨내지 못하고 내년을 다시 기약한다는 건 다시 내년에 D-100일 남았을 때 역시 똑같이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회피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올해 부딪혀 이겨내서 가급적 입시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 입시를 오래 하면 마음과 몸과 얼굴이 피폐해져. 입시를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정신이 쪼그라드는 느낌? 되게 지치고 힘든 느낌? 그래서 자기 몸의 가혹행위야. 그러니까 입시는 가급적 빨리 끝내자.
난 이거밖에 안 될 거야. 나는 그 대학까지는 남은 시간 불가능해 하면 진짜 나는 그거밖에 못 되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니까 좀 목표는 크게 지금부터 선명하게 나는 올해 무슨 대학 무슨 과에 몇 학번으로 간다. 이걸 좀 선명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포스텍 교재 받고 그냥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어. 무슨 대학 몇 학번 합격 이렇게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목표를 선명하게 줘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어야 결국은 그걸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믿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내 메시지야. 자, 어쨌든 수능 잘 보란 얘기로 개강 멘트를 대신하고 포스템 얘기하자. 자, 실전적으로 우리는 7월 2주부터 9월 1주까지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전에 8주간 전범위를 다루는 개념 복습 또 심기일전 복습 또 수특수한 포함 기출문제집 효과까지 있는 그런 커리를 포스텝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매주 일요일날 우리가 현강을 하게 되고 매주 월요일날 인강은 업로드가 될 거야. 구평전 전범위를 다 볼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수업이 텐션이 되게 빨라. 특히 윤사는 생윤사문보다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개강 때 OT 말고는 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너무 텐션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잠깐 멍 때리거나 잠깐 졸면 선지 10개가 나 오머가 있고 막 그럴 거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전날 푹 자고 와서 수업 들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우리는 전체 4개의 스텝 중에서 항상 OX에 포커스를 맞춰서 최신 OX 테스트라 그래서 최근 기출, 올해 6평 선지까지 반영돼 있고 올해 3월, 4월 6평 선지 다 반영돼 있고 작년 수능 다 반영돼 있어. 그리고 올해 수특수한 다 반영돼 있는 OX를 먼저 풀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오늘 뭐 유교사상 할 거야 라고 하면 너희랑 나랑 자, 그 페이지 펴자 해서 초시계를 딱 띄워놓을 거야. 그 초시계 동안 일테면 너희가 165선지를 풀라 그러면 내가 15분을 줄 거거든. 선생님이 지금까지 강사를 하면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이 시간을 주면 95%의 학생들이 그 시간 내 푸는 속도야. 5%는 오늘 시간 내 못 풀 수도 있어. 그래도 95%가 이 시간 내 푸는 건데 내가 도태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 약 상위 10%의 학생들이 시간이 3분 정도 남아. 그러니까 정말 빨리 풀고 정말 익숙하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3분 남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푸는 과정에서 헷갈려서 별표 쳐놓은 선지들 있잖아. 다시 검토하다 보면 3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들 보고 그 다음에 올해 수특수안의 제시문 봐야 될 거 보고 요렇게 해서 요 수업이 진행될 거야. 스텝 1은 셀프 학습이야. 너희가 개념 까먹었을까봐 혼자 빈칸 채우면서 이론 한번 읽는 속도로 보는 것을 스텝 1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는 수업 중에 스텝 1은 같이 보지 않을 거야. 자, 그럼 4스텝은 어떻게 돼 있냐? 이제 본교재랑 부교재로 돼 있는데 본교재와 부교재로 되어 있는데 너희는 본교재에서는 요 스텝 3를 위주로 메인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랑 스텝 4에 있는 문제 같이 풀고 올해 나왔던 그 주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 그리고 올해 수특수안 중에 너희랑 나랑 꼭 같이 봐야 되는 제시문 요거를 이렇게 볼 거고 요것만 너희가 셀프 학습하면 돼. 그리고 부교재는 오늘 수업 듣고 나서 자, 우리의 모든 포스텝 수업은 예습은 필요 없는데 다만 다음 주에 내가 너희랑 조선성리학 정약용을 나간다 그러면 너희가 개념 노트에 조선성리학 정약용 정도는 읽어보고 와야 돼. 그래서 만약 너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도 예습 없이도 수업은 들을 수 있어. 근데 복습은 해야 돼. 복습은 뭐냐? 여기 있는 스텝 3가 또 풀 세트가 하나 있거든. 그러니까 본교재에 있는 또 풀 세트를 한번 시간 재서 풀기. 그래서 처음 풀었을 때보다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볼 거야. 그리고 부교재에 같이 공부했던 거에서 셀렉트된 복습 테스트,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지 않은 선지, 새로운 선지로 있는 고난도 실력 테스트로 이 워크북을 풀 거야. 그럼 다음 주에 현강에 왔을 때는 이 워크북 내용을 기반으로 너희랑 나랑 테스트를 보고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걸 풀어봐야지만 너희가 내가 다음 주에 볼 테스트, 그러니까 인강생들도 워크북을 꼭 시간 재서 풀어줘야 되고 우리는 현강에서 그걸 테스트 보면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할 거고 자, 도대체 왜 OX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됐냐에 대한 답을 해볼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갑이 주자고 을이 양명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선지를 풀라 그러면 보통 이제 기억은 맞는 것 같고 니은도 맞는 것 같고 디귿 하나가 좀 헷갈리고 이게 맞았던가?
그리고 리을은 틀렸다는 게 확실히 알았어. 그럼 리을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나서 어떻게 푸냐면 이 선지를 보면 보통 이런 구조가 된다고. 잘 봐. 이건 맞았다고? 이것도 맞았어? 이건 틀렸어? 그럼 리을 있는 걸 이제 지울 거야. 그리고 나서 보면 난 헷갈리는 거 디귿 하나밖에 없거든. 제시문도 알았고 선지도 다 알았어. 근데 결국 하나만 몰랐는데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 고민해. 아, 나 지금 디귿 하나만 헷갈리는데 이거 두 개는 맞는 거잖아. 그럼 그래서 내가 결국 1번을 골랐는데 정답이 4번이면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킬러 선지 또는 함정 선지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한테 이게 뽑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역대 수능에서 요렇게 한 선지 때문에 정답이 좌우된 선지들을 정답률표를 분석을 해. 그래서 그 선지를 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는 사실은 그냥 OX가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한 문제의 엑기스지. 평가원 교수님들이 딱 그거 하나로 난이도를 좌우하는 그 선지들을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선지들이 아니라는 거. 또 하나, 내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기본적으로 상위권은 165개, 내가 첫 주제에 165개의 선지를 가져왔는데 이 165개를 다 모르지 않아. 이 165개 중에 결국 제일 잘하는 극상위권이 나는 다 맞는 학생 본 적이 없고 다 맞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아무리 전교 1등이고 아무리 6월 다 맞았고 했고 165개 다 맞추기 정말 어려워. 왜 그런지는 풀어보면 알아. 근데 결국 마이너스 2, 2개 틀리고 3개 틀린 애들이 있다고 치자. 2개 틀리고 3개 틀릴 정도면 내 포스텝에서 한 주제에서 2개 틀렸다 그러면 재종반 가서도 빌보드 붙는 상위권이야. 그 정도로 어려워. 자기가 현역이다. 10개 이내로 막았으면 진짜 훌륭한 현역이야. 선생님 진짜요? 어렵다니까. 어렵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2개나 3개 때문에 이걸 틀리는데 문제는 아무리 자기가 극상위권이어도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 수능에 이 선지가 나오면 난 틀리는 거야. 근데 이 선지 출처가 평가원이나 올해 수특수원이야. 그럼 나올 수도 있는 선지잖아.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이 선지가 만약 너무 초지엽이거나 근거가 없잖아. 그러면 이 포스텍 커리가 다 무의미해. 왜? 상위권은 자기가 틀린 것만 신경 쓸 텐데 그것만 오답할 텐데 개념 필기노트나 심기일전 필기노트 뒤에 남은 거에 오답노트, 포스트잇 오답노트 적을 건데 이게 무의미하면 공부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선지가 다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선지를 줄 때 모든 선지의 근거를 페이지에 적어줄 거야. 이게 6평인지 작년 수능인지 올해 스툭 50쪽인지. 그래서 너희가 이 선지에 너무 틀려서 열받을 때 이 선지의 근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괜찮니?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줄게. 오늘 한 주 수업 들어보면 아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출제자 있는 개념 완성을 12월에 하고 심기일전을 3월에 했는데 혹시라도 못했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시간 들여서 끝내면 좋다가 내 제안이야. 왜냐면 개념에서 배웠던 거는 학자를 순서대로 배웠지만 심기일전은 학자별 공통점과 차이점 벤 다이어그램 문제나 순서도 문제를 풀기 위한 학자별 비교를 표를 그려서 했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포스텝이고 4단계에서는 이제 샤프 모의고사를 갈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은 요 사이에 프리파이널이 하나 더 다뤄지는데 그 얘기는 내가 다시 해줄게. 자, 이제 교재 얘기를 해보자. 같이 교재를 한번 펴볼까? 자, 교재를 펴서 여는 글 있고 그 다음에 5쪽에 한번 보면 수강 진도표가 있을 거야. 자, 1주제 우리 수강 학습일 한번 적어보자. 오늘 수강 학습일 7월 14일이야? 15일이야? 14일. 7월 14일이라고 적어주고 거기 페이지라고 하는 건 몇 페이지냐면 내가 적어줄 테니까 그 페이지 수를 적어줘. 잠시만. 16쪽을 적어줘. 16쪽. 16쪽을 적는 이유는 165개의 OX가 시작하는 페이지가 16쪽이야. 자, 그래서 이따 채점하면 몇 개 맞았는지 나중에 적으러 오고 그 아래 보면 또풀 기준 복습 진도표가 있어. 그러면 오늘 수업 끝나고 너희가 또풀을 자기마다 기준을 정하면 좋은데 내가 너희한테 추천하는 건 다음 수업 듣기 하루 전이 제일 좋아. 왜냐면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후에 내가 오늘 풀면 다 기억나. 근데 다음 주 수업 오기 전에 또는 다음 인강 듣기 전에 하루 전에 풀면 요게 어느 정도 기억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채점해 보는 거지.
자, 그리고 말해줄 게 있어. 우리 교재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연히 정답을 넣고 교재를 만들어 봤지. 근데 지난 18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포스트랩에 정답을 넣어놨더니 와, 우리나라 수험생은 성격이 급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교재를 받자마자 전권을 빨리 다 풀어. 다 풀어버려가지고 나한테 8주제를 질문하러 오고 온라인에도 8주제를 막 Q&A로 올리는 거야. 근데 있잖아. 그 주 수업 들으면 다 이해되거든? 그 주에 채점해주고 그날 수업 끝날 때마다 내가 너희한테 정답을 줘. 그럼 오늘은 교재 안에 정답이 없고 나랑 칠판에서 같이 채점을 할 거야. 그리고 오늘 갈 때 너희한테 빠른 정답이 배포될 거야. 거기까지 이해돼? 매주 줄 거고 온라인도 매주 올릴 거야. 그 강의가 올라가면서 올라갈 거야.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첫 주에는 그 주에만 집중해줘. 그래서 내가 정답을 주면 그걸로 또 풀은 그걸로 채점하면 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수업 중에 같이 채점할 거야. 반드시 그럴 거야. 이 수업의 진도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워크북도 있으니까 워크북에 복습 테스트랑 고난도 실력 테스트 2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하면 되고, 그거 나중에 너희가 다 채워주면 돼. 자, 단원 구성 좀 볼게. 오늘은 동양 유교 사상에서 공자, 맹자, 순자, 주자, 양명으로 만날 거야. 너희가 공자, 맹자, 순자 만만하게 볼 수 있겠지만 뭐 이왕 이 정리하기보단 낫겠지 하겠지만 어려워. 그렇다는 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 또 넘겨서 교재 10쪽을 한번 봐줄래? 자, 10쪽에 있는 건 나랑 같이 안 할 거고 너희 혼자 볼 거야. 너희 혼자 거기 있는 빈칸을 아래 있는 답이랑 매칭해서 보면서 내가 까먹은 거 있는지 한번 봐주면 돼. 빈칸 채워놓으면 제일 좋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형광펜 그으면서 빈칸 자리에 답을 형광펜 그으면서 봐도 되니까 요건 한번 복습하면서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 교재 넘겨서 14쪽 봐봐. 자, 14쪽, 15쪽에는 이 주제 학자들의 올해 수특수한 또는 올해 평가원에 꼭 봐야 되는 제시문들과 체크문항을 넣어놨어. 요거는 오늘 수업의 마지막 파트에 시간이 남으면 보고, 아니면 시간이 모자란 경우는 다음 주 시작할 때 요번 주 복습하면서 보고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자, 한 장 뒤로 넘겨서 16쪽. 아까 수강 진도표의 적은 페이지가 바로 16쪽이었어. 자, 16쪽, 17쪽에 보면 17쪽 상단을 봐봐. 자, OX 문항수 보여? 거기다 165개 적어봐. 165개. 제한 시간 15분. 칠판에 초시계로 돌아갈 거야. 채점 후에 틀린 개수를 너희가 적을 거고, 내가 이 주제에서 1등급의 실력은 몇 개 이내로 틀렸어야 된다는 예상 1컷을 말해줄 거야. 그럼 그걸 적으면서 자기가 비교하면 되고, 페이지를 쭉 넘겨봐. 자, 중간에 빈 줄은 우리가 수업 들으면서 해설 들을 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넘겨서 165번이 어느 위치인지 눈으로 확인해줘. 26쪽이야, 그치? 26쪽까지 165번이고 부탁이 있어. 문제 풀면서 나는 분명히 헷갈렸어. 그치만 O인지 X인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 내가 정확히 알고서 O라고 해서 맞춘 거랑 내가 헷갈려서 찍어서 맞은 거는 내 실력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 풀 때는 맞췄는데 또 풀 때는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찍어서 맞췄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틀린 선지만 오답을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풀면서 조금이라도 헷갈린 건, 만약에 16번이 헷갈렸어. 그럼 그 문제 옆에다 별표를 쳐놔야 돼. 그래야 내가 이게 찍어 맞췄는지, 헷갈렸는데 맞췄는지 알 수 있어. 나중에 채점하고 나면 내 실력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돼. 아니야, 찍은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별표 치고, 시간이 남잖아? 자기가 만약 상위권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시간이 2분 30초 정도 남을 거야. 그러면 별표 친 것만 다시 한번 재검토. 괜찮니?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27쪽 봐봐. 자, 자기가 제한 시간 15분 내 몇 개를 풀었는지, 자기가 만약에 27쪽 상단을 보면 15분 내에 다 풀었다 그럼 165개야. 근데 내가 15분 내에 다 못 풀었다. 그럼 160개야. 그러면 자기가 못 푼 건 나중에 다 틀린 개수에 산입할 거야. 왜? 시간을 못 풀었으니까 나 이거 못 푼 거야. 실력이 안 돼서 못 푼 거야. 근데 내가 만약 남은 시간 봐봐. 내가 다 풀었는데 앞에 초시계를 봤더니 2분 30초가 남았어. 그럼 난 남은 시간이 2분 30초야. 이거 왜 적는 줄 알아? 또 풀었을 때 남는 시간이 3분 30초인지 보려고. 단축되는지 봐야지. 내가 더 자신 있으면 더 빨리 풀 거 아니야. 자, 그럼 페이지 넘겨봐. 자, 28쪽에 올해 이 주제에 나왔던 문제 중에 꼭 다시 완전체 문제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요거는 이따 같이 풀게.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32쪽 봐줄래? 자, 32쪽은 이미 수업을 들은 후니까 빈줄이 없어.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볼 수 있는 또풀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보여? 이거는 다음 주 수업 오기 하루 전에 풀거나 다음 주 수업 오기 뭐 적어도 이틀 전 이렇게 가급적 한참 후에 풀어주면 된다. 하지만 풀기는 풀어야 돼. 어떤 애들은 또 풀이 아깝다고 또 풀 부분만 샤프로 풀고 지우거나 거기 뒤에만 포스트잇 붙여놓고 여러 번 푸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더라고. 이거는 우리 오늘 갈 때 빠른 정답 줄 거니까 빠른 정답으로 채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우리는 아까 페이지 펴기로 했던 16쪽을 펴자. 16쪽을 잠깐 보면 아직 풀기 전이지만 문제 출처를 봐봐. 자, 얼마 전에 나왔던 수능 완성까지 나와 있고 페이지도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체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거에서 킬러 선지들을 내가 뽑아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초시계를 돌려줄 테니 아까 이건 다 적었고 설명 다 끝났고 1주제 심호흡하고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일단 개념을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내가 까먹었어도 수능 가선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월 전에 이렇게 전범위 다 보자라는 마음으로 다맞자 자기 이름 딱 외치면서 다맞자 이지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줬으면 좋겠어. 16쪽부터 지금부터 풀어볼게. 15분 시작.
시간이 혹시 모자란 사람? 손? 그래, 오늘만 첫 주니까 원래 여기서 딱 멈추는 거에서 자기 제한 시간 내 풀이 개수는 여기서 일단 적어줘. 솔직하게 자기 제한 시간 내 풀이 개수는 적어주고 27쪽 상단에 현강 기준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이 있어서 오늘 첫 주니까 자기 실력으로 풀고 채점했으면 좋겠어서 2분만 더 줄게. 2분만 더 풀어보자. 자, 총 17분간 풀어봤는데 그럼 우리 현강에서 한 번만 투표해보자. 나는 15분이 아니 아까 손 들었구나. 15분이 모자랐다라고 우리가 손을 들었구나. 내가 그러면 요걸 감안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좀 해볼게. 자, 일단 채점을 좀 해볼 건데 펜 하나를 들고 빨간색 펜이어도 되고 너희가 펜 하나를 들고 내가 너희한테 채점해주는 대로 할 건데 답을 5개씩 연달아 부르면 너희가 이걸 생각할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서 하나씩 부를 건데 가급적 내 목소리에 의존해서 채점해주면 될 것 같아. 자, 16쪽에 1번부터 내가 같이 채점해줄게. 자, 여기 본 것처럼 본교재에는 OX 정답이 없어. 수업 시간에 같이 채점해주고 그 수업 끝날 때마다 유인물로 정답이 나갈 거고 온라인에는 첨부 파일로 나갈 거야. 1번에 O, 2번에 X, 3번에 X, 4번에 X, 5번에 X, 6번에 X, 7번에 X, 8번에 X, 9번에 X, 10번에 X, 11번에 O, 12번에 O, 13번에 O, 14번에 X, 15번에 O, 16번에 X, 17번에 X, 18번에 O, 19번에 X, 20번에 O, 21번에 X, 22번에 X, 23번에 X, 24번에 O, 25번에 X, 26번에 X, 27번에 X, 28번에 X, 29번에 O, 30번에 O, 31번에 X, 32번에 X, 33번에 X, 34번에 X, 35번에 O, 36번에 X, 37번에 O, 38번에 X, 39번에 O, 40번에 X, 41번에 O, 42번에 X, 43번에 X, 44번에 O, 45번에 O, 46번에 O, 47번에 O, 48번에 O, 49번에 O, 50번에 O, 51번에 X, 52번에 O, 53번에 O, 54번에 X, 55번에 X,
56번에 5, 57번에 5, 58번에 X, 59번에 5, 60번에 X, 61번에 5, 62번에 5, 63번에 5, 64번에 X, 65번에 5, 66번에 5, 67번에 X, 68번에 X, 69번에 X, 70번에 X, 71번에 5, 72번에 X, 73번에 X, 74번에 X, 75번에 X, 76번에 X, 77번에 X, 78번에 X, 79번에 5, 80번에 5, 81번에 X, 82번에 X, 83번에 X, 84번에 5, 85번에 5, 86번에 5, 87번에 X, 88번에 X, 89번에 X, 90번에 X, 91번에 X, 92번에 5, 93번에 X, 94번에 5, 95번에 X, 96번에 5, 97번에 5, 98번에 5, 99번에 5, 100번에 5, 101번에 5, 102번에 5, 103번에 5, 104번에 X, 105번에 5, 106번에 5, 107번에 5, 108번에 5, 109번에 X, 110번에 X, 111번에 X, 112번에 5, 113번에 5, 114번에 X, 115번에 5, 116번에 X, 117번에 5, 118번에 X, 119번에 X, 120의 X, 121번에 X, 122번에 5, 123번에 5, 124번에 5, 125번에 5, 126번에 5, 127번에 5, 128번에 5, 129번에 5, 130의 X, 131번에 5, 132번에 5, 133번에 X, 134번에 5, 135번에 X, 136번에 5, 137번에 X, 138번에 X, 139번에 5, 140의 X, 141번에 X, 142번에 X, 143번에 X, 144번에 5, 145번에 5, 146번에 X, 147번에 X, 148번에 5, 149번에 5, 150의 X, 151번에 5, 152번에 X, 153번에 5, 154번에 5, 155번에 5, 156번에 X, 157번에 X, 158번에 X, 159번에 5, 160의 X, 161번에 5, 162번에 5, 163번에 5, 164번에 X, 165번에 X. 자, 틀린 개수 한번 세줘. 마이너스 몇 개? 틀린 개수 한번 세줘. 마이너스 몇 개인지. 다 맞은 사람 은 없고, 하나 틀린 사람 없고, 2개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 내가 아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이 극상위권이라고 했던 거 풀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현강에서 지금 4개 틀린 사람까지 없었어. 부끄러워서 손 안 든 최상위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알아뒀으면 좋겠어. 어려운 문제인데 잘 생각해보면 평가원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수특수안에 나왔던 거지.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보자. 첫째, 이게 자기가 개념조차 까먹었다. 그러면 30개 이상 틀렸을 때는 개념도 까먹은 거야. 자, 자기가 만약 10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사실 심기가 안 돼 있거나 중간에 수특수안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념 후 그 살이 하나도 안 붙여져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커. 자기가 만약 10개 이내로 틀렸다. 잘한 편이야. 속상하지만 그 10개 중에 하나라도 기억, 니은, 디귿으로 수능에 나오면 난 틀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할 게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10개 이내로 막았으면 잘한 편이야. 하지만 자, 봐봐. 거기다 적어놔. 이 문제 17쪽에 자기 틀린 개수 솔직하게 적어주고 예상 1컷은 이 주제에 마이너스 7개야. 자기가 7개 이내로 틀릴 수 있어야 이 주제에서 1등급 실력이다 생각하면 돼. 괜찮아? 선생님 그래도 제가 1등급은 방어했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저 6월에 1등급 맞았는데 더 틀렸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 이 포스텝이라고 하는 커리가 무서운 게 분명히 문제 선지들은 출처 근거가 있어. 근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보일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돼. 자, 그리고 혹시라도 수특수환을 안 풀어서 더 많이 틀렸다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수특수환을 너희가 여기 안에서 다 온전히 학습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커리 중에 다뤄주기는 할 거니까 제일 1번은 이걸 많이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선지 오답 선지 노트를 많이 만들어 보는 거지. 틀린 선지만 적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60개를 틀렸으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자기가 도저히 첫 번째 풀었을 때 오답하기에 너무 많이 틀렸다. 내가 생각할 때 30개 이내면 오답 선지 노트 만들면 좋아. 왜? 난 어차피 수능 가서도 이 선지가 헷갈릴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틀렸다 하면 이제 두 번째 대안이 있어. 이거는 타협안이야. 또 풀이 있지. 오늘 수업 다 듣고 이 문제 아래에 전부 다 이 X인 선지를 맞게 고치고 O인 선지는 근거를 적어줄 거야. 부탁이 있으니 내가 수업 중에 적는 건 너희도 적어. 내가 칠판에 적는 건 너희도 적어. 적을 시간 줄 거야. 그래도 따라올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적어야지만 내가 맞춘 선지여도 이지영이 적은 대로 적어야지만 집에 가서 안 헷갈려. 너희가 혼자 봤을 때 이거 정답 왜 O였지? 기억이 안 나지 않도록 하는 필기야. 이거 왜 X였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지를 기억나도록 해주는 필기니까 같이 적었으면 좋겠고 타협안이 뭐냐면 뒤에 또 풀 있는 거 알지? 그 빈칸 없이 또 풀 있었잖아. 그거를 15분 내 풀 수 있도록 다시 풀고 내가 빠른 정답 줄 거잖아. 그걸로 채점해본 다음에 두 번째도 틀리는 게 있으면 이건 진짜 내가 약한 거야. 그걸로 적는 방법이 있어. 내 첫 번째 제안은 가급적 처음에 틀렸던 게 너희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적고 이게 너무 많은 경우 또 풀에 틀린 개수의 오답은 했으면 좋겠다. 그 오답 노트는 너희가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어도 되지만 개념 완성 필기 노트 후반부를 사용하거나 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수능날 개념 필기 노트 하나 들고 가면 되거든. 자, 좋아. 다시 해보니까 적나라하게 너희의 1주제 실력과 마주했어. 어떤 느낌이 들어? 다음 주제는 덜 틀리고 싶지. 다음 주제는 이황이 정약용이야. 개념 필기도 한번 읽어보고 심기일전 필기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진짜 이 악물고 다음 주제는 다 맞는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하면 포스텝이 효과가 있는 거야. 포스텝은 약간 이 커리 자체가 사람이 긁히도록 만든 커리야. 그러니까 좀 하고 나면 너 좀 윤사 좀 자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었는데 이런 느낌일 텐데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수능 가서 내가 모르는 선지를 찾은 게 아니라 수능 전에 그것도 너희가 약할 만한 선지를 내가 다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만든 교재로 효율적으로 보는 거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많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거 오답만 하면 내가 모르는 거 진짜 없겠지. 이것만 하면 수특수환 한 번에 볼 수 있겠지. 이것만 하면 내가 실력이 많이 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뭐 요즘 원형적 사고가 인기라며. 내가 윤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포스텝 했더니 많이 틀렸잖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 찾았으니 럭키비키잖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가 내 생각이야. 자, 그러면 펜 하나를 꺼내줘. 너무 여러 색깔로 하려고 하면 못 따라가니까 너희가 좋아하는 빨간 펜이나 좋아하는 펜 색깔 하나로 같이 나랑 적으면서 이 선지들 볼 거야.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우리 현강이니까 질문해도 되고 인강에 질문해도 되지만 가급적 1번부터 165번까지 설명을 다 듣고 나면 그 유사 선지가 나올 때 또 이해되기 때문에 일단 165개의 설명을 다 듣고 나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또 풀 때 다 맞는 게 우리 목표야.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난 강사를 오래 해봤잖아. 포스텝 학생들한테 많이 돌려보면 개념 처음 풀 때 맞았던 걸 또 풀 가서 틀리는 거야. 이게 처음에 틀렸던 것만 오답을 했는데 처음에 찍어서 맞춘 게 또 틀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면 돼. 오늘 그리고 내가 생각했는데 시간을 좀 넉넉히 가져올 테니까 다음 주에는 이 추가 시간 2분을 아예 포함시켜서 가져올게. 그래서 너희가 내가 딱 요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걸 난이도 조절해서 가져올 건데 이번에는 원래 165개를 15분 정도에 하면 한 95%의 학생들이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우리 반에 지금 45%가 못 풀었던 건 요 주제가 난이도가 좀 어려워서 선지들이 유독 공자, 맹자, 순자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오늘 다 끝나고 나면 자신 있었으면 좋겠다. 30개만 보고 쉴 거야. 1번. 공자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보아 남의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고 본다. 알다시피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처지를 헤아려야까지 밑줄 칠 거야.
요게 추기급인이지. 추기, 나를 미루어. 급인, 타인에게 미치다. 추기급인 적어주고 추기급인을 한 글자로 바꿔봐. 뭐야? 서.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저는 개념을 까먹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뒤늦게 윤사를 선택하게 돼가지고요. 개념을 모르는데 포스텝을 들어도 될까요? 저 지금 너무 많이 틀렸는데요.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개념은 안다는 걸 전제로 포스텝을 풀기는 하는데 포스텝은 어쨌든 1년 중 안 들으면 안 되는 컬이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포스텝을 시작한 김에 포스텝 속도에 맞춰서 나머지를 그냥 빨리 따라오는 게 그냥 포스텝의 진도에 맞춰서 나머지를 쫙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가 내 생각이야. 2번 갈게. 공자는 남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한다. 얘들아, 공자의 사랑이 인이지. 근데 인이 어떤 거냐면 좋아할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즉 선한 사람은 좋아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거지. 악인은 미워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도덕적인 사람만 도덕 조건부 사랑이야. 따라서 남을 미워할 수 있으며 해서는 안 되고 지우자. 해서는 안 되고 지우고 할 수 있으며 자,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무조건적인을 지우고 조건적인. 자,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사랑이야. 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같이 바꿔놔야 집에 가서 혼자 봐도 이해가 될 거야. 3번 갈게. 내가 항상 수업 끝나고 질문을 받아보면 질문한 애들이 거의 대체로 뭐 때문에 질문하냐. 내가 칠판에 적어준 걸 안 적고 혼자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러 오더라고. 그래서 아까 칠판에 이렇게 필기했어서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3번. 공자는 존비 친소를 분별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존비 친소를 분별하지 않는 사랑은 묵자의 뭐야? 겸애야. 따라서 공자는 존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이지. 분별하지 않는이 아니야. 하지 않는 지우고 하는 사랑. 자, 이 존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이 공자의 인이라서 공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인이라는 한글을 적어놨으면 좋겠어. 공자의 인은 존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이야. 4번. 공자는 자신의 인격 수양에 앞서 남을 편안하게 하는 데 힘써야 된다. 머릿속에 딱 숙이 아닌 떠올랐으면 잘한 거야. 왜냐면 나를 먼저 수양하고서 타인을 편안하게 해야 되니까 숙이 아닌 숙이 치인이거든. 따라서 자신의 인격 수양, 애앞서에 애앞서를 지우고 자신의 인격 수양을 먼저 하고 나중에까지 적어줘. 자신의 인격 수양을 먼저 하고 나중에 남을 편안하게 하는데 힘쓰는 거야. 그것도 적어놓자. 공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숙이 아닌 나를 수양하고서 타인을 편안하게 함. 5번 갈게. 공자는 인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도 미워할 수는 없다. 앞에서도 얘기해서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며.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사랑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도 있다지. 따라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어도를 고 미워할 수도 있다. 미워할 수도 있다. 물론 한자로 유인자는 능오인과 능호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한자까지 외우지 않을 거야. 6번. 공자는 명분을 버리고 예학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랬는데 우리가 알기로 공자는 명분을 중시하지 이름을 바르게 세운 무슨 사상? 정명사상. 따라서 공자는 명분을 버리고가 아니라 세워. 자, 명분을 세워. 괄호 열고 정명. 자, 뒤에 예학을 중시. 공자는 예의 범절과 음악을 중시하는 학자야. 좋아. 뒤엔 살릴게. 7번. 공자는 명분을 중시하지 말고 예학을 중시한다. 앞에랑 유사하지만 명분을 중시하고 예학을 중시, 명분을 중시하고. 8번. 공자는 형식을 버리고 공경의 마음을 갖추어 예를 실천해야 된다. 공자가
상장제례와 같은 예의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장례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초상을 치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절차를 강조하고, 혼례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단계가 있는 사람이야. 따라서 형식을 버리고가 아니라 형식을 갖추고, 공자는 형식을 갖추고 공경의 마음을 갖추어 예를 실천,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이때 얘는 무슨 의미로 쓰였냐면 상장제례 같은 상장제례, 초상 장례 제사와 관련된 의례 같은 거라 요게 EX라 그래서 예의 예시 중에 하나지. 혼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례라 그래서 성인식도 있을 수 있거든. 자, 9번. 공자는 효제는 윗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본다 했는데, 효가 효도고 제가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하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유교의 효도는 자녀가 부모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부모도 잘해야 되는 거야? 부모도 잘해야 돼. 부모도 인자하고 자애로워야지 자녀만 하는 게 아니야. 유교에서는 형제 간의 우애도 동생만 형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형도 잘해야 돼. 그러니 윗사람에 대한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라 윗사람의 대안을 지우고 상호간에 일방적인을 지우고 이런 표현을 호혜적이라 그래. 호혜적. 호혜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쌍방향의 서로가 서로에게 라는 뜻이야. 쌍방향과 비슷한 뜻이야. 자, 좋아. 10번. 공자에 따르면 정명의 정신에 어긋난 임금은 즉시 교체해야 된다. 근데 좀 이상하다. 임금을 교체하는 게 역성혁명인데 너희가 나랑 배웠던 역성혁명은 공자가 말했어? 맹자가 말했어? 맹자가 처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공자 때는 아직 역성혁명의 개념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주어를 맹자로 바꾸면 돼. 공자가 아니라 맹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선생님, 맹자도 정명을 얘기해요? 오케이. 공자의 정명론 계승하니까. 자, 여기 즉시 교체에다 밑줄 치고 역성혁명 적으면 되겠지? 역성혁명. 그래서 사실 포스텝이 문제풀인데 이게 되게 촘촘하게 내용을 보기 때문에 개념 복습에 진짜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까먹었다 하더라도 포스텝 열심히 들으면 돼. 선생님, 제가 너무 많이 까먹었어요 한 사람은 차라리 내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포스텝만 여러 번 봐도 실력 엄청 많이 는다고. 그래서 나는 자신 있어. 구모 끝나면 포스텝만 여러 번 봤는데 선생님 진짜 많이 올랐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게 목표야. 자, 11번. 공자는 통치자는 도덕적 자격을 갖추고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연하지. 여기서 도덕적 자격에다 밑줄 치고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서 다른 사람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도덕적 자격은 수, 기, 치, 인. 이번엔 이걸 적을게. 아까는 수기 안인을 적었는데 이번엔 수기 치인을 적었어.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서 타인을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수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12번. 공자는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맞아. 고른 분배에다 밑줄 치고.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무릇 통치자는 재화의 부족함보다는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 이게 효율성을 강조하는 말이야? 형평성을 강조하는 말이야? 그렇지. 그 말을 하나 적어줘. 형평성. 공자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학자야. 13번. 공자는 효제와 충서를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효제는 한 번만 풀어볼게. 효제에다 밑줄 치고 효도 우애. 좋아. 여기는 충서라고 하는 건 정성, 배려. 충은 온 정성을 다함이라 줄이면 정성이야. 그리고 서라고 하는 건 타인을 배려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14번. 공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 없이 사랑하는 것이 인이라고 본다. 우리는 벌써 세 번째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서 복습이 되고 있어.
선한 사람은 사랑하고 악한 사람은 미워해야 되지? 그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분별하여 사랑하는 것이 인. 이렇게. 15번. 공자는 사회적 약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맞아. 이 사회적 약자에다 밑줄 치고 어린아이, 노인, 부양. 공자가 이런 얘기를 언제 했냐? 공자는 이상사회가 무슨 사회야? 대동사회잖아. 대동사회에서 어린아이와 노인이 버려지지 않는 아동복지와 노인복지의 이상사회를 얘기해.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좋아. 16번 가자. 공자는 현명한 군주는 자식에게 자신의 권력을 세습해야 한다고 본다. 말도 안 되지. 공자가 세습이 아니지. 공자는 누구를 그 다음 군주로 세워야 된다고 봤냐면 현명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그 다음 군주로 세워야지 자기 자식을 세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식에게 자신의 권력을 세습해야 한다고 요거는 이 문장을 지울 거야. 보지 않는다. 본다를 보지 않는다. 세습이 아니었어. 17번. 공자는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성왕이 제정한 예를 배워야 한다고 본다. 자, 물론 성선설을 구체화한 건 맹자지만 공자도 타고난 도덕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본성을 변화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본성의 변화는 화성기위를 얘기하는 누구? 순자가 하는 말이고 성왕의 예를 배우는 것도 그러니까 순자의 예치가 되겠네. 따라서 주어를 바꾸자. 공자를 지우고 순자. 공자를 지우고 순자. 다음. 공자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맞는 말이고 서에다가 동그라미로 강조 한번 하고. 자,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애다 밑줄 치고 아까 한번 나온 말이야. 나를 미루어 추기. 타인에게 미침 급인. 추기급인 한 번만 적어주면 돼. 19. 공자는 마음이 충의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효제를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충이 아까 정성이라 그랬지? 온 정성을 다한다라는 뜻이야. 그럼 충의 상태에서 벗어나야만이 아니라 충의 상태를 갖춰야만이야. 에서 벗어나야만을 지우고 충의 상태를 갖춰야. 충의 상태를 갖춰야 효제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거야. 20. 공자는 인격 수양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 이 단어는 외워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에다 밑줄 치고 위하다 할 때 기 1인칭 나 지학 나를 위한 학문을 위기지학이라 그래. 근데 이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나 먼저 수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수양하는 거. 그럼 인격 수양을 위해 나를 위해 공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수양 공부 먼저 하라는 뜻이라서 맞는 말이 돼. 이게. 자, 21. 공자는 초월적인 존재가 지닌 힘을 이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공자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 원래 유교, 불교, 도가 사상 중에 유교 사상, 불교 사상, 도가 사상에선 절대자인 신의 개념이 없어. 절대자인 신의 개념이 없다. 부처라는 말도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군자도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지닌 힘을 이용해서 현실적인 이거 아닌 것 같고 초월적인 존재가 지닌 힘을 이용하여까지를 가로로 그냥 쫙 지워봐. 이 자리에 더 적합한 건 도덕을 회복하여. 도덕을 회복하여. 도덕을 회복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22. 공자는 성인은 인하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여 인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성인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 중에 성인 군자 할 때 나오는 이상적 인간상이고 인하지 않은 사람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한 사람을 등용해야 되겠지. 따라서 인한 사람을 등용한다로 바꿀 거야. 자, 인하지 않은을 인한.
사람을 등용한다로 바꾸자. 뒤에를 싹 지울게. 하여 인한 사람이 되게 한다를 지우고, 공자는 성인은 인한 사람을 등용한다고 본다. 이렇게. (23) 공자는 인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기만 할 뿐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없다. 여러 개의 출처로 다른 표현으로 나왔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 인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기만 할 뿐을 지우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기만 할 뿐을 지우고,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 없다를 지우고 경우도 있다고. 24. 공자는 바른 정치가 되려면 예학에 맞는 형벌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공자의 바른 정치는 도덕 정치인 덕치를 말할 테니까 오랜만에 바른 정치를 밑줄 치고 덕치라고 적고, 자, 예학에 맞는 형벌이 시행. 선생님, 형벌을 강조하는 건 순자나 한비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공자에서도 예학에 맞는다면 형벌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따라서 예학에 맞는 형벌에다 밑줄 치고, 이 예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덕과 음악인데, 자, 그 얘기를 좀 적어볼게. 도덕과 음악. 공자는 인이예지라고 하는 도덕과 그 다음에 음악,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 뭐 이거를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얘기하면, 공자가 어릴 때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마을의 행사 같은 것을 이렇게 주관하고 이렇게 다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당이라는 속설이 있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제사 같은 데 가서 이제 의례를 행하면서 공자가 옆에서 악기 연주했던 거야. 그래서 악기가 올바로 연주돼야지 의례 예식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릴 때. 그러다 보니 음악을 매우 중시했고, 이 예학에 따라서 사회의 법률과 제도와 형벌이 다 시행돼야 된다고 봤던 거지. 그러니까 예학에 따른 법률, 예학에 따른 제도, 예학에 따른 도덕, 이런 표현 다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 형벌도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형벌이란 단어는 공자도 쓸 수 있다. 25. 공자는 예의 실천에서는 내재된 덕성보다 형식적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아, 내재된 덕성이 형식적 절차보다, 내재된 덕성이 형식적 절차보다 중요하다야. 당연히 부모님의 장례식이란 절차보다 부모님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26. 공자와 순자는 모두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의 궁극적 목표라고 본다 했는데, 알다시피 공자, 맹자, 순자의 궁극적 목표는 도덕사회 구현이야. 따라서 자,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리에 지우고, 자, 백성의 생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우고 도덕사회 구현. 27. 공자에 따르면 이상적인 임금은 백성을 먼저 편안하게 한 후에 자신의 인격을 닦는다. 이상하지?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닦아야지. 그래서 백성을 먼저 편안하게 한 후에 먼저를 지우고 한 후에를 지어봐. 공자에 따르면 이상적인 임금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바꾸면 뒤에를 살릴 수 있지. 자신의 인격을 닦는다. 28. 공자, 맹자에 따르면 이상적인 임금은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여 통치의 주체로 세운다라고 했는데, 공자와 맹자는 백성이 통치의 주체는 아니야. 임금, 군주가 통치의 주체야. 따라서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여 통치의 주체로 세운다. 이 뒷부분은 지워야 될 것 같아. 주체로 세운다를 지우자. 주체로 세운다를 지우고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 통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고 공자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네 글자로 극기
복리해지. 따라서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까지 밑줄 치고 극기복리해. 30. 공자는 효제를 실천하여 사랑을 사회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랑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게 점진적 사랑이지? 점진적 사랑. 공자의 이는 점진적 사랑이라서 내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사랑이야. 잘 봐. 너희가 맞춘 선지를 할지라도 배경 지식을 적었고 그 다음에 틀린 선지는 올바르게 바꿨어. 요 속도보다 조금만 텐션 올려서 31번부터 볼 거니까 일단 많이 틀려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10분 후에 봐.